안녕하십니까. 저는 누빅스의 강명구라고 하고요. 제 타이틀 중에 하나가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분과장이어가지고, 일단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는 거 생소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다른 주제들은 로봇 AI, 구체적인 기술 얘기를 하실 거고, 약간의 기조 강연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 수출 제조기업이 맞닥뜨린 가장 큰 이슈가 이 환경 규제고, 이 환경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어떤 얼라이언스가 만들어진 게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향후에 또 같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환경 규제의 트렌드, 그냥은 법제화됐다는 게 가장 큰 트렌드입니다. 법이 만들어졌어요. 법은 주로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들이 법을 만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법은 자꾸 유예를 시키냐 안 시키냐 그거는 큰 의미는 없고,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해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이 어떤 법들을 만들고 있냐면 탄소를 생산하면서 CO2를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측정해서 신고하고 그거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는 그런 법들이에요. 그리고 아예 탄소를 많이 발생하는 제품은 퇴출시키겠다, 이런 법들이고, 그런 게 이제 여기 유럽이 이미 다 발효를 했습니다. 유럽 전체 나라들이 다, EU 전체가 다 적용한 레귤레이션 수준으로 다 발효를 했기 때문에 피하기 어려워요.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물론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유예시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청정경쟁법 이런 것들은 공화당도 지지하는 법이라서 똑같습니다. 이것도 탄소를 얼마 이상 발생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법들이고, 다 유럽이나 미국에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펙티브하게 되는 시점이 내년, 내후년 가면서 점점 지금은 이제 신고기간, 전환기간이라서 신고만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연습을 거치고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지금 고민이 이제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핵심은 이제 법이니까 대충 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충 신고, 그냥 업계 평균 데이터 내고 이거는 받지 않고 실제 측정해서 내라.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여러 AI라든지 이런 스마트 제조, 이제는 빛을 발할 단계가 됐습니다. 스마트 제조에 나오는 데이터를 측정해서 이산화탄소라든지 유해물질이나 재활용을 제대로 신고해라라는 게 핵심적인 요구사항, 점점 강화될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조가 그동안은 효율 향상을 위해서 얘기가 됐다면, 이제 앞으로는 규제 대응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길로서 자리매김이 되고 있고,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이,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나는 요 규제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단까지 공급망 전체적으로 다 측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1차 밴더밖에 모르는데 2차, 3차는 모르잖아요. 그 기밀이라서. 그런데 그건 모르겠고, 공급망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게 이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법의 발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수입업체, 수출업체가 다 책임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망이 복잡하건 단순하던 알건 모르건 모르겠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최종 수출 수입업체 등의 대기업이나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버든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이유가 용어가 익숙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스콥3가 요즘 하도해요. 스콥3라는 표현이. 이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스콥 1, 2, 3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원은 내가 직접 배출하는 거니까, 내가 기름을 떼든 우리 회사에서 그러면 그걸 스콥 1이라고 합니다. 스콥 2는 내가 간접 배출하는 거예요. 둘 다는 내가 배출하는 거예요. 스콥 2는 간접 배출은 대부분 전기입니다. 한전에 이미 발생시킨 걸 내가 끌어다 쓰니까. 그래서 스콥 1, 2는 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측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스콥 3인데, 스콥 3는 내 부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게 스콥 3예요. 내 제품과 연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내 공급망 기업들이 부품 만들면서 이미 배출을 했을 거잖아요. 그거를 다 더해야 되는 거고, 부품이 이제 삽입이 될 거면. 그다음에 내 고객단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합치는 거긴 한데, 궁극적으로 소니가 스콥 3랑 1, 2를 비교했을 때 내가 배출하는 건 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밖에서 배출돼, 이게 한 정상적인 데이터일 것 같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가 기여하는지는 측정해봐야 알아요. 공급망 전체적으로 얼마 배출하는지 다 해서 더해봐야 내 걸 아는데,
대략적으로 대기업들이 많아야 10에서 20% 아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소니 케이스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내 공급망이 복잡한 데서 이미 다 배출되고 있는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내 대기업이 이제 공시한 데이터를 보면 스콥 1, 2, 3 연도별로 이렇게 하면, 말씀드린 스콥 1, 2는 내가 측정하면 돼. 대기업이 자기가 배출하는 거니까 이건 되게 정확한데, 스콥 3는 3%밖에 안 된다라고 공시를 한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불성실 공시에 해당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러면 97%는 내가 배출하고 내 공급망 기업들은 굉장히 청정한 회사들이다, 거의 배출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고, 실제로 요 아까 수출 규제, CBAM 같은, 그러니까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거에 요 제품이 곧 포함될 겁니다. 전 제품이 앞으로 포함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신고했다가는 바로 이거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사기치는 거다라고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3%밖에 안 되면 진실된 거죠. 3%밖에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이런 기사가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고, 스콥3가 지금 이슈라고 말씀드린 이유인데, 뭐 이런 신문 기사들, 앞으로 스콥3는 의무화된다. 뭐 의무화라는 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요. 이거 내가 나만 빼줘야 할 수가 없어요. 수출하려면 법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전자는 66배, 현대차는 44배 올라갈 거다. 이건 아까 스콥 1, 2 대비, 지금은 자기 것만 측정하니까 그런데 공급망까지 다 포함하면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차도 올해부터 공급망 열심히 수집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이게 44배가 될지는. 그냥 평균치로 얘기하는 거겠죠. 그만큼.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공급망을 모으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차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 올해 주요한 과제로 공급망 기업들의 탄소 발생량 수집, 이게 다 들어가 있고요. 내년엔 더 확장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중견도 이런 요구를 받으니까 이제 깨닫고 있어요. 아, 이 탄소도 이제 내가 제공할 데이터고 측정할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뭐 대기업보다 중소중견의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거죠. 이게 탄소를 측정한다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론이 있어요. ISO 표준으로 14067 뭐 이런 표준들이 다 있어서 뭐 이 표준에 맞춰서 측정을 해야 되죠.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표준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돼요. 이건 CBAM 법이라고 하면, 왜 그러냐면 법에서는 스콥 1, 2, 3를 무조건 다 포함시켜라,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해요. 그랬다가는 공급망까지 다 추적을 해서 신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일부 어디까지 스콥 3 뭐 이런 거 다 정해놔요, 법에. 물론 나중에 공급망 다 넣으라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표준도 알아야 되고 법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거 아는 사람 없죠. 이거는 로펌이라든지 컨설팅 회사들도 간신히 알까 말까 하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이 LCA라는 용어가 앞으로 화두가 될까,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게 생애 전주기로 탄소 발자국, 물 발자국, 발생량 등 환경 영향을 전주기,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다 측정하는 게 LCA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LCA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유럽의 고객, 미국의 고객이 이걸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는. 왜냐하면 부품의 값을 알아야 자기도 신고를 하니까. 점점 이게 삼성전자, 현대차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들도 다 요청을 하니까, 뭐 이런 걸 갑자기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표준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니까 다 컨설팅을 이용합니다. 컨설팅, LCA 컨설팅 해주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몇 천만 원을 주고 의뢰를 하면 와서 표준에 맞춰서 리포트를 써줍니다. 와서 다 사람이 와서 써서. 그리고 나서 요걸 그대로 제출하면 안 믿으니까 제3자 인증기관에 또 인증을 또 받아요. 또 몇 천만 원 냅니다. 뭐 이러면은 양쪽에 제품 하나 받기 위해서 몇 천만 원. 그것도 사람이 원타임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클릭하면 뭐 보고서가 자동 생성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 방향성입니다. 이거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당연히 디지털로 생태계 전체를 다 묶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뭐 리포트도, 규제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라는 것들이 발족됐고, 다양한 솔루션 업체들도 포함되고, 다양한 기관들, 컨설팅이 다 포함된 이유가 이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형 간단의 디지털 전환 방식인 건데,
예전에는 기업들이 각자 전산실에 뭐 막 이런 솔루션을 꾸미려고 하면 스마트 공장 구축형으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해줄 데도 없어요. 솔루션들 업체들도 한 수천 개 있어야 되고 그 굉장히 복잡하고 또 규제는 계속 바뀌고 어렵습니다. 이거를 규제를 그렇게 구축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독형으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SaaS란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하는데 클라우드 위에 구독형 솔루션들을 구비시켜 놓는다. 거기에는 탄소를 대응하거나 재활용, ESG, 유해물질, 전자제품 여건 같은 뭐 이런 다양한 이미 법이 다 만들어졌거나 만들 예고가 돼 있어요. 이것들을 기업들이 스스로 뭘 디지털로 구축해서 할 수가 없고 컨설팅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우니 그걸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구축해 놓고 구독만 하면 검증된 규제 대응 보고서가 생성될 수 있게 기업이 별도로 뭐 하지 않고 이 사스가 다 해주는 그런 생태계를 꾸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저희 이제 누빅스의 VCPX라는 플랫폼 생태계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얹어지고 있고요. 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약간 좀 어려운 걸 좀 단순하게 그린 건데 예를 들면 누빅스가 만들어 놓은 게 클라우드 위에 이런 데이터가 흘러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들은 사스들이 이제 클라우드 위에 구축이 되는데 각자 저희가 만든 길 위에 붙어서 만드는 거 공통의 데이터 호환 플랫폼 위에 사스들이 만들어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LCA 아까 말씀드린 탄소 그다음에 전자제품 여건 ESG 유해물질 막 이런 사스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기업들은 그냥 요 사스들을 공급망 같이 구독을 하면 이 사스가 로 데이터들을 기업에서 뭐 저희가 잘 아는 디지털 전환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다 끌어다가 표준에 맞춰서 탄소를 계산하거나 표준에 맞춰 ESG를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자의 테넌트에서 다 안전하게 보관이 되는 거고 그러다가 OEM 기업이 스콥 3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데이터를 다 모아줍니다. 이런 관점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내 공급망을 내가 모으려 LS 필요 없이 같이 이 뉴트럴한 소프트웨어를 구독하자 뭐 이렇게 함으로써 해결한다. 굉장히 참신한 방법론이고 가장 이제 공급망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인데 거기에 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저희가 깔아놓은 인프라가 데이터 스페이스 방법론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이게 데이터 스페이스 방법론은 기존에는 데이터 레이크 해가지고 데이터를 다 그냥 모아놓고 거기서 다 처리한다. 이거 옛날 방법론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 민감 정보가 공급망이면 내 가격 정보가 나가면 안 되는데 그 민감 정보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데이터는 각자 보관하고 그러다가 컨슈머, 그러니까 고객이 탄소 발자국 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하고 요청을 하면 오케이, 그 데이터는 내가 민감하지 않아 줘야 돼. 고객을 위해서 오케이 하면 실제 데이터가 넘어가는 그런 어떤 방식을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이라고 그래요. 뭐 그렇게 일종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은 수도 없이 많은데 유럽에서는 일단 이렇게 해야 공급망 기업의 데이터를 모은다고 해서 표준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EDC라는 이름의 이클립스 데이터 스페이스 커넥터라는 표준 기술을 만들어서 다 뿌렸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카테나 X라고 해서 자동차 산업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실증을 했고 그래서 유럽이 2019년부터 이미 이런 방식으로 가고 이게 좀 잘 되니까 법을 이제 만든 거죠. 남들도 디지털로 이렇게 하면 된다. 근데 한국도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한국에서 산업부에서도 이걸 발표를 했죠.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방식밖에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탄소 데이터 플랫폼 뭐 개념은 유사합니다. 요 아까 데이터 스페이스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이 플랫폼을 꾸미겠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그냥 통로만 되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요 그림이 이미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저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꾸며놨고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는 관리를 위해서 사스 중심으로 사스만 구독해서 여기서 이 사스를 관리함으로써 검증된 리포트가 나온다는 개념이고 유럽이나 산업부는 아무 기업도 바로 이제 전달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거 약간 이게 더 브로드한 것처럼 보이는데 유럽도 카테나엑스에서 이렇게 그렸지만 저희가 봤을 때 이러면 요 데이터가 맞는지를 누가 또 검증해야 되거든요. 공급망이 수만 개 기업이면 일일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서 그 소프트웨어만 관리하는 게 편하다라고 해서 만든 게 한국형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로 아예 저희가 3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건 뭐냐면 요 그림이 상당히 좀
심플하면서도 솔루션이 되잖아요. 좋은 방법론이 되니까 그거를 인정한 요 유명한 TUV 노르트, 로이드 인증원, 이런 데는 유럽의 굉장히 큰 인증기관들인데 인증하는 기업들이죠. 수조 매출하는 이런 데들이 본인들이 이런 디지털 솔루션 없이는 인증을 못한다 이제 규제 대응해서 저희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컨설팅 기관들, 아까 수천만 원 받고 현장에서 컨설팅 리포트 써준다는 데들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는 디지털 솔루션이 나오면 자기의 사업을 잃어버리니까 차라리 같이 만들자. 그리고 다양한 솔루션 업체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 업체들의 백그라운드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처럼 스마트 팩토리 이런 쪽 하시던 분들이 이런 환경 규제 사스 이런 쪽으로 사업 모델을 좀 확장시키려고 들어오신 분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 인증기관, 컨설팅이 다 모여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얼라이언스입니다. 컨설팅부터 인증까지 디지털 솔루션으로 묶여진, 그리고 다양한 이제 연관기관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한번 40개 이상의 사가 지금 들어왔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영향력 있는 회장님도 들어오셔서 사단법인화 하고 글로벌로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나중에 꼭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DA,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가 3월에 발족한 이후에 벌써 컨퍼런스 3회, 이거는 2회는 지난 10월에 한 번 더 해서 3회, 워크숍 2회, 그 다음에 9월에 탄소중립 엑스포에서 아예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관을 만들어가지고 한 10개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함께 이렇게 전시까지 할 정. 그러니까 3월에 시작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확장하는 게 산업계의 니즈, 급한 니즈에도 맞고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좀 되고 글로벌하게 좀 적합하다라고 파트너사들이 다 느껴서 빠르게 지금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안에서는 지금 그 파트너사 숫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참여하시면 이 중에서 이제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이제 저희에 만드시는 곳 중에서 이미 이제 소프트웨어를 출시한 쪽이 3군데나 되고, 그다음에 두 군데가 좀 더 지금 만들 겁니다. 저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아까 구독형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는 자세히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저희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안에 인증기관들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인증기관들이 이 소프트웨어가 나오면 바로 타당성 검증을 해줬어요. 밸리데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아까 ISO 14067 탄소 발자국 표준에 맞춰서 제대로 계산하는지를 다 검증을 했습니다. 왜 이걸 해주냐면 인증기관 입장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은 툴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들 다니면서 막 일일이 앉아가지고 손으로 다 계산 맞는지를 검증하는데 엄청난 인력이 들어갑니다. 근데 공급망은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 소프트웨어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까지만 확인하면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계산하는, 이 계산기를 검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솔루션을 검증해 놓으면 수많은 기업 인증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걸 바라보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나오자마자 다 이런 타당성 검증을 해줬고, 이게 세계 최초로 구독형 소프트웨어를 타당성 검증을 해준 케이스다. 로이드 인증원이에요, 이런 데는. 그래서 신문도 내고 한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게 나오고 드라이브 하고 있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중기부 과제로 해가지고 IPML 업체 디지털 LCA입니다. 그러니까 실데이터 기반으로 탄소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고, 그게 첫 번째로 이제 구독 모델까지도 이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희 사업이 그 산업부의 디지털 LCA 과제로도 선정이 됐는데, 여기 보면 다양한 이제 수요 기업들이 자기의 공급망 기업이 수천 개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될지를 모으는 그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산업부에 과제를 한 거고요. 저희는 이런 LCA 솔루션들이 저희 위에 있는 것들을 구독을 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서 공급을 해준다 관점에서 가장 이제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좀 더 이런 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기업 고객들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유럽 BMW도 어렵거든요. 솔직히 전 세계 공급망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냐, 똑같은 헤드액입니다. 근데 카타나 X처럼 알아서 EDC나 이런 걸로 보내 이렇게 하는 거는 검증 이슈는 계속 남는데, 저희는 타당성 검증 받은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를 받으니까 훨씬 쉬운 거죠. 하나의 쉬운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중기부에서도 중기부, 산업부에서도 지금 여러 과가 이제 이런 저희의 방법론에 맞춰서 가고 있고, 해외에서도 똑같이 해외 공장들 많은데 저희가 클라우드 위에 구독형 사스로 한 이유가 구축형으로는 이런 거 대응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 AWS 위에 아마존 위에 저희가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소프트웨어는 전 세계에서 구독하기 쉬우니까 공장 위치에 상관없습니다. 관심이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어, 의외로 이런 제조업의 스콥3나 이런 공급망 관리 솔루션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솔루션이 없는데 뭐 하이시노나 이런 데는 저희 파트너사인데 굉장히 작은 회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이라이트를 받으면서 진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사업 아이템인 것 같다. 솔루션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차별화는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 관점에서 공통의 데이터 호환 플랫폼을 갖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안정되게 호환시켜 주고 있다. 그것도 아까 데이터 스페이스 표준에 따라서 그 위에 탄소, ESG, 유해물질 다양한 소프트웨어 규제 대응한 솔루션들이 다 이제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는 건데 가장 그 차별화된 요소는 인증부터 컨설팅까지 같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안에서 서로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거는 뭐 다양한 솔루션들, 단독 솔루션들, 마이크로소프트, IBM에서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런 그림으로 딱 묶으면 연합군대 개별 소프트웨어는 사실 경쟁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DEA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게 맞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DEA 핵심 경쟁력은 락인이 없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수출 기업이 공급망이 수천 개 됩니다.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데이터를 받는다는 거 되게 좋은 컨셉이에요. 이거 누구나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DA의 차별화 요소는 여기에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어떤 걸 구독해도 다 모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단독 소프트웨어는 그 소프트웨어만 다 구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만 개가 하나의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구독해야 된다.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망하기라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망하면 다른 거 써도 되고 다 모아주는 게 공통의 인프라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락인이 없다. 이거 굉장히 큰 차별화고 앞으로 갈수록 커질 거예요. 이 차별화 요소는. 그래서 DA에 포함돼서 같이 사업하는 게 유리하지 단독으로 나는 공급망까지 다 포함한 어떤 솔루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포지션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위에는 뭐 ESG, 뭐 CBAM, 뭐 공급망 유해 물질 재활용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또 최근에 에너지 실시간 전력 저감기를 통해서 탄소 크레딧까지 만들어진 솔루션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4Q까지 사단법인을 할 거고 3Q에는 내년에 이제 표준화와 인증 그다음에 내후년에 글로벌화까지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사 실제로 저희 거를 이제 구독한 아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현대차 그러니까 1차 벤더 업체가 이제 구독을 하면서 그 분들이 얘기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1차 협력사인데 다양한 고객들을 갖고 있죠. 뭐 국내나 해외나. 그런데 이제 탄소 중립 요구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작년 올해 해가지고 막 갑자기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본인들도 해외 공장이나 이런데 뭔가 생산을 하잖아요. 이게 폴란드 공장을 갖고 있는 데인데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 이런 규정들이 막 만들어진 아까 말씀드린 EU의 규정이나 이런 법을 또 지켜야 되는 요구를 갑자기 받게 되니까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국내가 고객들의 어떤 요구를 대응하고 규제에 이런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전문 인력들,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텐데 인력들도 채용해야 되고 시스템도 내부에 아까 전산실에 구축한다고 해야 되고 제3자 검증 이걸 제대로 했는지 검증도 비용도 막 들어가는 거고 자문 컨설팅 이게 굉장히 큰 비용으로 일일이 한다면 개별 기업이 이걸 한다면 얼마나 큰 비용이고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사실 좀 문제인데 고객이 1차 협력사한테는 요구를 해서 이걸 받고 2차, 3차, 4차는 이 고객 입장에선 접근이 어려워요. 자기는 모르고. 그러니까 부담을 1차한테 주고 있어요. 1차가 모아줘라. 내년부터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자기의 공급망의 데이터를 또 모아서 신고해야 될 의무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구독을 한 거고요. 구독을 하면 아까 같이 뭐 컨설팅 전문 인력들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필요 없이 구독 결정을 하면 소프트웨어 업체가 가가지고 다 이제 어디에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지를 다 정해서 수집을 하고 그럼 데이터가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올라온 데이터를 가지고 표준에 따라서 아까 타당성 검증 받은 LCA 소프트웨어가 다 계산을 해주고 리포트까지 다 발행을 해줍니다. 거기 안에 이제 전문 컨설팅까지 다 접목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실 구독료 조금 내고 나면 이런 어떤 검증된 리포트까지 내니까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페인 포인트가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효과로 보면은 조직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구독료로 다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든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일단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하는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 입각한 그런 수집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리포트를 만드니까 기업이 손댈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리소스가 없고. 고객의 규제도 바뀌고 고객 요구가 많아지는데 솔루션이 그걸 다 해주니까 뭐 그냥 솔루션의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런 다양한 요구나 규제 대응들이 다 되니까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나의 민감 정보를 자꾸 요구를 하는데 고객이 탄소 발자국 계산을 내가 할 테니 달라 이러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구독하면 그냥 계산한 결과만 주겠다. 라고 해도 현대차가 믿고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3자 인증기한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에너지 사용량이나 생산량 같은 민감 정보를 안 줘도 돼요. 요 부분도 상당히 저희 고객사가 좋게 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하냐면 현재는 한국에서 이걸 설치했는데 폴란드나 베트남 이런 데 다 확장하겠다. 요거는 뭐 자기 공장 확장인데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구독형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거고 거기다 공급망 기업들도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같이 구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안에. 그래서 공급망 기업들의 데이터도 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수집을 해서 앞에서 그러니까 고객사의 요구에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태핑하고 있는 거고 알아보려고. 네, 이상이 이제 저희의 그 디지털 ESG 얼라이언스의 컨셉과 여러 얘기입니다. 제가 가입 안내 QR코드인데 한번 찍어 두시고 한번 확인하신 후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